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줄을 많이 쳤어요. 정말 제 왼편에 계시는 우리 임경미 학부모님, 어떤 이야기 해줘야지, 내 마음속에 새겨야지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울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잘 읽긴 했는데,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애들한테 이 책을 좀 더 빨리 접했으면 저희 애들한테도 더 이렇게 잘 해줬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 진짜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소개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기도 선생님은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김충식 청년단 지부장님하고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노래 부르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외계인들하고 지금 28년째 교직이 있거든요. 예. 지부장님 책 속에 있는 주인공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희들 교육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 교육계의 가장 뒤편에 방파제 역할을 또 해주시는 분이 우리 김충식 지부장님이시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김충식 지부장님이 21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거에 비하면 이 자리가 차가 넘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도 사실 좀 들고, 우리 교육계에서 사실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지부장님의 그 책 한 권 한 권 단 하나하나에 녹아나는 우리 지부장님의 청소년 사랑하는 마음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황한희 소장님은 청해단에서 제가 김충식 지부장님하고 만 3년 이제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늘 청소년들 이 책 안에서도 본인이 만나온 그래서 책을 굉장히 쉽게 또한 이해하기 쉽게 써놓으셔서 그 삶의 걸어오신 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우리 김충식 지은이님께서의 그런 만났던 학생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 사례 중에서 어떤 게 우리 지은이님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 여기에는 이제 없지만 그 아이가 한 5년 동안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해가지고요. 이게 원인 모를 이렇게 가호흡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버지의 엄마 어리 부부다 보니까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하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교사한테. 그래서 이 아이가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게 원인 모를 가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 결과 이게 따돌림과 괴롭힘이죠. 근데 항상 모든 성공된 사례는요, 제 노력으로 성공되지는 않아요. 여기 우리 한 10년 이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15년 된 것 같죠.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형님 같잖아요. 근데 5년 형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 동기가 없고, 제가 김기도 선생님이 없었으면 참 이런 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위험한 학생이거든요. 자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과 학교 관계자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호관찰소, 또 가정부와 함께했던, 제가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가해자는 2명은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3명하고 친구하고는 관계 회복을 하고 싶냐, 관계 회복 쪽으로. 그래서 한
저희가 3달 동안 이 가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그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집단 상담부를 부모와 함께하는 집단 상담을 했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그 가해자 부모님이 상당히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원하면은 이렇게 캠프도 같이 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 상처가 사라지면서 가호흡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친구의 발행은요, 또 이게 많이 변화돼가지고, 또 2학년 다닐 때, 2학년 때 이제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5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선생님, 지부장님, 이 3명의 학생들하고 같은 반이 되고 싶어요. 또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또 3학년 때 담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피해 학생이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피해 학생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가니까 상처가 더 큽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제 제목이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 특히 또 여러 가지 진로로 고민하는 아이들, 부정으로 고민하는 아이들 많지만 특히 피해 학생들은 아이의 마음을 가야 돼요. 아이의 마음. 아이의 마음은요, 그 3명이 같이 가는. 근데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두고 교장님한테 갔는데 교장님이 지부장님이 이 분야에는 최고의 전문가니까 지부장님과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돼가지고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처가 이 상처를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관계 치료도. 특히 제가 만든 용어가 사과치료, 사과치료. 그 사과치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정신과에서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지부장님 말씀이 맞다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아이가 어느 장소에 갔는데 여행 그 독후 감상을 남기고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는요, 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또 학생부장과 관리자 모두 함께 갈 때, 교육 공동체가 같이 함께 갈 때, 저하고 갈 때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요, 방실 웃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정에는요,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그 표정이 늘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하나의 사례 때문에 지금의 가족들의 사랑도 있지만 또 이게 여기 소장님이요, 아직도 콩깍지가 안 떨어졌어요. 이 부모 교육에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저 학위도 더 높아요. 그리고 또 생활주도의 달인이신 분이 김기도 부장님 학교에서도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요, 그래서 담임을 믿어줘야 됩니다. 실수하더라도, 교육계가 실수하더라도요, 교육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따로 가고 있어요. 제가 학부모 단체를 만나면요, 교사들 비판해요. 교사 단체 가면 학부모. 그래서 이런 어떤 비판적인 문화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목포 지역이 되고 무안 지역이 되고 전남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이신 분들요, 꼭 이 책을 한 10독만 하십시오. 10독에서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좀 같이 하면서요, 후원도요, 이렇게 다른 데 하지 마시고 청소년 복지 쪽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그렇죠, 이런 노력이 계셨기에 또 아이들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임경미 학부모님께서는 책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나요? 저는 제목부터 궁금했는데요. 기대하는 만큼 망가진 에서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것과 또 이렇게 목표를 주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KBS 라디오 방송 정윤심 아나운서가 출연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서요, 제가 긴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이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질문이 나오니까 긴장되는데, 여러분들 기대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대. 우리 소장님 기대하면 어떤? 부담. 또 지나친 기대는 어떤 부담이 되겠어요? 또 지나친. 하기 싫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 지나친 기대하면요 부모에게 미움과 중후가 갑니다. 중후가. 어떤 아이는요 이런 그 지나친 기대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출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 가출 학생 제가 1시간 만에 찾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때 우리 그 여기 영배로 이렇게 청소년 지킴이는 그때 1학년 때 만나세요. 수많은 아이들 가출하는 데 도왔던 1등 공신이에요. 지부장님을 하는 일을 보니까. 그래서 그 기대라는 것은 상당히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한다든가, 탈선한다든가, 가출한다든가. 어떤 친구는 기대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남의 오토바이를 훔칩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차를 훔친다든가. 부모님, 아빠, 영 먹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대라는 것은 기다리고 좀 바뀌기 바랍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기다림 속에 자기 페이스로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아들도요, 공부 안 해요. 이걸 좋아해요. 그래도 너 그것도 공부다. 5시간 공부하지 않니? 되게 지금 고3이 됐는데, 공부할 거. 공부가 더 쉬운 거. 악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기대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목표라는 것은 나이가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축구 놀이죠, 놀이. 이게 공부 놀이를 할 수 있는. 우리 아들은 이게 3년밖에 안 했지만 이렇게 일랭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교사의 마음, 우리 또 바쁜 일정석에 오신 이혁재 영산초등학교 제가 자치위원할 때 운영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지역사회도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 집 앞에서. 근데 이런 곳이 없습니다. 제가 놀 곳이 없어도요, 제가 PC방 가요. 근데 PC방 가서 선배한테 꼬라보지도 않았는데, 꼬라봤다고 제가 억수로 맞았어요.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도에서 시 입장에서 아일랜드가 이랬습니다. 아일랜드는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동마다 있어요. 동마. 그러면 저희는 문제 아이들이요, 참 해결하기 힘든. 우리 김기도 선생님도 망가졌어요. 마음이. 저는 머리가 망가졌는데. 그래서 망가지지 않도록요, 동마다, 마을마다 놀 수 있는 예방적인 임무에 주신. 우리 저기 학생생활지원과 장학관님도 오셨는데, 저처럼 머리가 벗겨졌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자리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힘들고요, 예방이 있습니다. 저도 예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해단 전남지구에서 유스 앤 피플을 만든 이유가 학교를 지원해주고, 이기총을 지원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기대와 목표를 설명했는데, 자, 흥미를 찾아서 흥미, 아이들 흥미. 우리가 지금 병국이가 뱀하고 잘 놀고 있다고 합니다. 뱀 박사가 돼가지고요, 좀 훌륭한 뱀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뱀놀이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성적에 대한 기대, 뭐 그런 게 기대인 것 같고, 또 목표는 너의 흥미. 네, 이게 지금 그게 목표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항한이 센터장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이것도 기대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상담실이나 또는 지도자님 하면 병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그런 요구나 기대와 다르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혹시 기억나는 리허설 할 때 가장 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제가 이제 부모 쪽에는 이제 전문가이시고 좀 약간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문가가 볼 때,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제 병원에 가면은 병원 의사가 어떤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너무 앞서가요. 마찬가지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강주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요, 전문가를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문가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2번 상담, 4번 상담 받으면 변화되겠죠. 그 상담을 받아도 변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밀려옵니다. 저는 21년 동안 우리 김기도 선생님도 학생 부장만 20년 이상을 하거든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그 연애할 때 눈빛만 봐도 아는데 저는 아이들이 비행이 1기인가 2기인가 3기인가 변화되지 않은 거 보면 알거든요. 견적을 뽑으면 이 친구는 2년 동안 사례를 달려요. 상담으로 치료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이데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만나고 또 어쩔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평가해서 그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를 찾아보는 거죠.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지역 사양, 또래 환경을 찾아보면서 진단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렇게 접근한 통합적 사회 전문가가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는요. 센터 많고 기관 많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기관들이 없다는 게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유스 앤 피플에서 청소년들, 이기 청소년들 사례 관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진혜경 사회복지가 학과장님을 존경하거든요. 제가 오셔서 정말 그 복대 통합적 사례 관리를 아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던 사례들이요, 부모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방법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같이 하면서 설득해서 1년, 2년 하면은 애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변하죠. 어떤 그 아버지가요, 애들이 안 변하니까 둘째도 망가지고 셋째가 망가지니까 그 좋던 농협중앙회를 간두셨죠. 지금 지점장 하면 연봉이 1억 5천 되는데. 근데 지금도 하루에 뭐 담배를 내가 피워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고 전문가와 같이 함께 갈 때. 그래서 좀 이게 짧은 기간에 변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보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스킬을 많이 쓰죠. 아이들은 따뜻한 가슴을 원해요. 제가 어떤 그 상담 교수님한테 말하니까 제가 가슴으로 품는다고 하니까 그거 써먹어도 되죠. 아이들은요, 교사가 돼도 부모가 돼도 가슴이 따뜻해요. 그 상처받은 아이들, 일반 아이들을 자녀들 갖다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가슴. 이게 이제 그래서 부모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두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줬거든요. 맨날 사고 치는 애들만 좋아하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형들만 좋아한다. 사고 치는 형들에게도 큰아이가 처음에 나도 사고를 쳐야 되겠다. 그때부터 들으면 제가 좀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소장님 질문에 답하면 좀 길게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길게면 한 1, 2년 그렇게 3년, 4년 걸린 사건도 있습니다.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럼 학부모님들이 되게 빨리빨리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대목이나 그런 장 있으세요? 책에서? 예, 제가 한 21년 동안 이렇게 지어 짜가지고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2년 동안 쓰면서 또 여러 전문가들, 10명의 전문가들이 또 이거 지어 짜줬거든요. 특히 우리 정영창 대표님 밤낮으로 교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조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께 해주고.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준비 없는 결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필 꽂혀서 결혼하셨죠? 저는 필 꽂혀서 결혼 안 했습니다. 우리 김상선 목사님이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김상선 목사님 오셨어요? 중매하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중에 우리 남편은 하해 조정을 잘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저 이 아내 때문에 제가 이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안 했으면.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내리는 거. 원래 책 제목을요, 자녀는 기대한 만큼 망가진다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내림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다. 우리 최수영 그 듣기 이사님이요, 일반적이다. 그래서 거칠게 가자, 역설적으로 가자. 책 제목을 주신 우리 최수영 이렇게 형님 같은 이사님이죠. 자, 그래서 그 내려놓자, 모든 걸. 이렇게 변화할 때도 내려놔요. 어떤 친구가요, 그 학교를 한 달 동안 안 다니다가 제가 상담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해야겠다. 선생님도 공부를 해야지. 근데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있는데 적절하게 격려치지를 않고 하면 아이는 어떤 마음이에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 장에 내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해주고요. 아이들은 얼굴 속에 다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모가 싸웠는지 부모가 나쁜 마음인지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다 알아요. 이번에 결혼한 누구가 있어요. 적인데
제가 비밀보장이니까 이름은 밝히진 않는데 결혼했다고 이제 초청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행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내려놓는 미학을 좀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장입니다. 내려놓고 기다리기가 학부모님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기도 선생님 교사로서 책을 읽으면서 뭐 공감했던 부분 있으셨나요? 예, 저희 책 읽으면서 붕어빵, 뭐 부모는 자식을 갖는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하는데 제가 우리 학교 외계인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 자녀분들 다 있죠. 근데 어느 자녀가 가장 친근감이 가고 어느 자녀가 가장 미운지 아십니까? 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요즘 아이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을 때는 좋은데 선생님하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기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의무교육이 되고, 지금 이제 학생 체벌이 금지된 이후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지도할 사실 방법은 없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이 참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을 학교로 내교 요청을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둘인데, 큰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키웠다 그거예요. 그럼 이놈은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끝난 뒤로 이제 자녀가 이제 교무실로 왔는데 아버지가 분노 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조장하면서 막 의자를 집어서 막 건지려고 하시고 아이를 막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시고 제가 그걸 말리는데 진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일이 학교에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 아버지는 왜 아들을 저렇게 미워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닮아서 싫어하는가 보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부장님께서 쓰신 자녀는 기대한 만큼 망가진다라는 그 책 속에서도 그 아이들과 부모 간의 소통의 부재,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형제 간의 부재,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 간의 부재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을 그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통로나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속에 뭔가에 의해서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집에서는 부모이고 또 학교는 선생님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부장님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들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가정에서의 또 학교에서의 소통 방법에 진정한 면이 뭘까?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소통, 우리 방청객과의 소통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통의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정, 몸짓, 언어. 요즘은 소통 도구가 다양하죠. 카톡도 됩니다. 카톡.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첫 단추가 부모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미움의 강자.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내향적인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미움과 어떤 증오가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이게 이제 자애나 자살로 오는 거죠. 근데 우리 김기도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증오와 미움이 어때요? 예향적인 아이들은 밖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소통의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어떤 제가 응어리라고 했죠. 우리가 태아 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이게 부부가 싸우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자녀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될까? 자, 그래서 이런 그 관계 형성에 대해서 먼저 첫 단추를 열어야 되고요. 도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여러분들 어떤 표정을 지으세요? 그냥 학교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도 다녀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자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가 학교 갈 때. 저는 아이와 항상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 하는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딱 쳐줘야 되는데 제 똥배를 자꾸 쳐요.
그래서 엄마 파이팅! 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딱 받아쳐요. 아! 이러면 그냥 웃으면서 들어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하죠. 우리 황한희 소장님 부모교육이 전문가니까 강사 전문가인데 그 아이들 학창 시절 때 어떻게 반응하면서 등교나 또 하교 있을 때요?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부모였어요. 아이가 나갈 때 현관에 나와서 갑자기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아이가 엄마를 불렀을 때 왜? 라고 얼굴을 눈빛을 바라보면서 대답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도 부장님이 어르신입니다. 제가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래도 늦둥이가 계세요. 중3이. 그래서 우리 김기도 선생님을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를 갈 때 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저는 집에서 제일 먼저 나가고요. 예,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예, 제가 지금 중3짜리 하나가 있는데, 역시 그 학교에서는 뭐 진학의 전문가, 뭐 학생문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내 자식은 답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여러분들 책 속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식사할 때, 점심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이 같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없다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선진국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식사를 통해서 다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독일은 학원도 없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이 12시인데 밤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통해서 가족과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같이 체험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언어적인 어떤 의사소통보다 어떤 물리적 공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될 때 아이들이 문화가 같이 공유되고 그 가족에 대한 환경 분위기가 바뀌면 문화가 공존하면서, 우리 그 김기도 부장님은요, 아침 거기가 교통이 번잡하니까 아이들 학생들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김기도 자녀들은 안전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좀 시작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정이 어두우면 어떻게, 여러분 표정이 어두우면 우리 경국이 얼굴 표정이 안 좋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임경미 어머니는? 저도 어쨌든 제 아들이니까 네. 보면 어두우면 바로 그렇게 말이 나오죠. 무슨 일 있었어?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냥 경국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휙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아무 일 없었어요 이렇게 독특하게 그냥 대답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무 일 없었어요. 이 말은 어때요? 그동안 쌓여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담아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옛날에 저도 여기에 또 큰 형님이 계셨으면 참 좋을 텐데, 큰 형님이 돌아가시고 한 3년, 4년 힘들면서 이 큰아이한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빠가 힘들 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니까 아이도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풀리고 나서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어릴 때 키우면서 또 어떤 상처를 많이 줬던 때 생각하면서,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학교에서 물어보는 거죠. 네. 저희 아버님도 그 시기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표현을 못해서 사랑을 안 하는 아들들한테 아빠도 힘드니까 엄마도 힘드니까 말을 못했죠. 근데 아이하고 이렇게 은경이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상처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 아이들은요, 표정이 보여요. 표정이. 그렇죠? 선생님이 보여요. 아빠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출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또 근데 야랑 너 화가 났겠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공감에 대한 대입법을 제가 많이 썼거든요. 공감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실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소통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공감해 주세요.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서 책 읽고 궁금한 거.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사건 듣자마자 되게 마음이 와닿았는데요. 그걸 그 전국에서 제가 하해 조정을 한 20년 동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처는 어떻습니까? 약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약물 치료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도 거의 인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일회성이나 좀 다툼의 어떤 싸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라난 성장기에 크게 다쳤고 우리가 좀 관계 치료를 통해서 사과 치료를 회복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 5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더 받으려고.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애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옛날부터 친했으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친했으니까 그냥 사이좋게 지내려. 그 다음부터 코뼈가 부러지는데도 어떻습니까? 이 두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합의할 때 이제 50만 원 때문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법정 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1년 동안 법정 싸움에서 승리뿐인 상처였다. 우리 아이 가슴에 어떤 관계 치료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괴물로 보인다. 괴물로 보여요. 이게 관계 치료가 안 되면. 제가 첫 어떤 상담 케이스가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과 치료를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정신과 제가 이게 치료해가지고 많이 회복된 케이스죠. 사과 치료와 같이 병행할 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과 치료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했는데 답변이 잘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고요. 7년째 학교폭력 담당 생활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긴 했었는데 20년 넘게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하셨을 때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도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차원에서라든지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예방적인 차원이라든지 학교 또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금 이제 예산과 관련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주면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지 듣기시는 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진행형 교수님 부탁하에 제가 이제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제와 보호를 제가 7년 동안 출강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센터, 물론 열심히 하시죠. 쉼터, 상담치료센터 등등 미센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예방 중심. 예를 들면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없습니다. 수련원은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죠. 특히 동부 쪽은 아파트 단지 위에 문화의 집,
그런 게 무한도 보면요 산골짜기 밑에다가 청소년 수련관은 이게 생활권이 아니거든요. 자연권이고요. 그 어떤 그 기준부터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 좀 아일랜드처럼 동마다 책 읽고 싶으면 도서관이 있는 어떤 지역, 그 다음에 어떤 그 문화활동, 지역을 알 수 있는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소규모 청소년 수련관들. 근데 이것보다는 기관이나 센터 중심보다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진행 교수님을 학교 사회사원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교사와 학부모와 이 청소년과 동문과 지역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선진국이 있습니다. 학교사회사 제도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두 학교에서는 그 여러 가지 간담회 해가지고 좀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제안을 하니까 이것은 우리 어떤 기관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우리 시의원님도 오시고 기중환 씨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두 학교에서 좀 그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하면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중앙 정부의 사업들은요 중복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같은 사업인데 부서별로 달라요. 근데 지방으로 내면 예산이 중복이 됩니다. 그 중복 예산을 좀 꿰뚫을 수 있는 도지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 선출됐지만 도교육감이 됐습니다. 중복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복지 투자구선 사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방과후 교실들이 중복이 많이 돼요. 그런 예산들을 좀 이렇게 도의원들과 이럴 때 이게 좀 이렇게 질의할 때만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도지사, 도교육청, 도의원들이 하나 돼가지고요. 정부의 법이 잘못되면 찾아가서 국회에 찾아가서 좀 이렇게 우리 지역 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좀 농어촌이나 이렇게 특히 마을 사회사 참여하는 복지로 기관이 참여하는 어떤 소규모 집단의 형태로. 그래서 저는 마을 사회사나 저기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사회가 되고요. 마을 사회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많은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이 질문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네. 저희 패널 나 이거 꼭 해야 되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좋은 말씀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그 자녀를 기대하는 만큼 망가진다. 이건 어떤 학부모님들 어떤 이 마음에 어떤 너무 자녀에게 큰 기대를 가져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책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앞으로 이게 너무 이 목포 지역에만 이걸 가지고 있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좀 전차적으로 우리 전남 부원에 우리 저 도의원도 계시지만 전남 부원에 이게 좀 퍼져가지고 정말로 그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 책 말고 또 다른 어떤 외적인 강의를 좀 그런 계획을 안 갖고 계시는지. 예, 지금은 강의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 청소년도 사랑합니다. 근데 청소년 주변에는 제가 마음이 아픈 교사들이 있어요. 또 마음이 아픈 또 부모들도 계시고 또 청소년 그 복지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수고하는 우리 청소년 전문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면은 언제든지 갑니다. 저는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지역 전문가들이 예산이 부족하면요 그냥 제 강의를 마치려면요 저를 부르지 못합니다. 갈 때도 있습니다. 무료 강의도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전라도 도교육청 생활안전과 문성호 장학사님이십니다. 예, 많이 후원 좀 지원해 주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에서 학생부장을 좀 제가
28년째 교직생활 중에서 학생과 생활지도만 한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기의 고민이 내년에 학생부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게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각 학생부장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전념하지 못하고 왜 학교에서 형사 노릇을 하고 변호사 노릇을 하고 때로는 또 검사 노릇을 하며 재판관 노릇을 해야 되는지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힘듭니다. 사실 우리 학생부장들은 저희들 그러니까 목포시 학생부 연합회 카페가 있는데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예, 매일 칼날 위에 저희들 서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의 제도권이 전부 학교로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 친구 의무자예요, 저희들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해서 매뉴얼을 처리하다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학부형님들의 공격 대상이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지, 예, 우리 지부장님 고생을 하셔야 되는지. 저는 지부장님 별명을 바보라고, 바보요. 네, 바보 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좋아해요, 네, 바보라고. 근데 진짜 바보 같거든요. 매일 각 학교 지금 48개 정도의 학부위원장을 하시면서 무부수로. 학부위 가면 많으면 4시간, 8시간까지 하시거든요. 무부수입니다. 예, 또 가정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예, 또 이렇게 동정 모으기 하면 또 다 학교로 돌려줘요. 또 책 만들어가지고 이익 생기면 학교 사람도 하시겠대요. 이런 바보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께서 안 도망가시고 있는 것이 다시 바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계 걱정을 안 했으면 참 좋겠고요. 예. 또 학교에서 학생부장들이 법적인 문제로 가슴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선생님들이 심장병 이제 신경정신과 병원에 남몰래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제도권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 또 집이 부유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잘 클 아이들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우리 제도권 안에서 빼앗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좀 장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어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특별교육을 합니다. 피해 학생들 보호 조치합니다. 할 데가 없어요. 그 책임들이 전부 학교에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그 도의원님들 아니 계셔서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다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 고민 다행히 예, 우리 이혁재 의원님이 저희 그 지역구입니다. 예, 우리 시의원님하고 지역 대표를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진짜로 우리 그 품을 곳이 없는, 머물 곳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셔서 우리 미래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죠? 우리 미래입니다. 그 아이들이 잘 커야 우리나라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표가 없지만 이 아이들이 잘 크면 좋은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고 일찍 끝나야 되는데 저도 참고 있다가 빨리 언제 끝나나 하고 그러려고 시간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이크 잡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평의 영화교 우리 선생님 반갑고요. 학생생활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평 시원원 원장직을 맡고 있는 윤시환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대개이고요. 이제 뭐 사회가 이제 우리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어른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화교 목포 영화중학교. 한평 영화학교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게 궁금해 질문을 드려보려고 마이크 잡았거든요. 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때는 분노하고 기뻐하는 것을 참을 수도 없고 슬픔이 오는 것을 참을 수도 없고 즐거운 것도 참을 수 없고 분노가 오는 것도 참을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어느 프레임에 갇히려고 하지 않는 의학의 그런 용어로서 아이들을 또 다른 악인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점검을 해야 한다. 이제는 그 학교에서 주변 이웃집도 버스 기사님도 의원님도 누구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을 병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나도 분노 조절 장애인데 나도 내 새끼가 어디서 내 딸내미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오면 이거 못 참는 거거든요. 나도 분노 조절 장애인인데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ADHD라는 것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표현을 분과 질문이 있는데 한번 제 생각이 어떤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예. 제가 아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했나요? 아니, 지은님께서. 예, 지은님께서. 저걸 하라고 그래서 지금. 질문이 어려우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공감과 격려, 그 감정에 대한 감정도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근데 그걸 표출할 수 있는 시간과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곳에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메아리, 분노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보면 가정 중심의 사회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 자, 출판, 또 퇴근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문화들.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야 되는 어떤 문화들. 선진국들은 가정 중심의 어떤 문화가 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그렇습니다. 제가 수업 끝나고 학원 시간 끝나도 집에 가면은 따뜻하게 맞이할 가족이 없다. 그런 거 어떻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요,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이들의 분노, 기쁨,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노 조절이나 이것도 낙인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학교에 보면요, 심리 검사 자체로 인해서 얘는 분노 조절 장애다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단은 전문가만이 진단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결과는 부모가 우리 교육 공동체가 지역사회가 만든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요, 우리 보육시설에 가출해가지고 병원에 장반 처리 밥만 먹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너무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너 커서 뭐 할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건달이 되고 싶다. 너무나 상처가 많았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아이를 지역사회에서, 지역시설에서, 상담기관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사회가 제가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주 가정본에 관리하는, 어차피 거기 가면 중학교 졸업할 수 있으니까 통보제도로 해서 아픈 마음을 갖고 거기다 의뢰했습니다. 지금은 학력 인정받고 지금 중학교는 그래도 졸업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가정에서 또 전문적인 치료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품을 수 있는 그 사회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그럼 저는 분노장애, 품행장애라는 명칭을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외상으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각자가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가 심리적으로
내가 우리나라 안에서 살면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 갖고 사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정에서조차도 내가 안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감정 조절을 못하는 부분들을 보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욕구 충족을 위한 자율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다. 그런다 그러면 그런 분노 조절들이 저는 사실은 분노 관련돼서 약물을 먹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일관성 있게 그 자리에 서서 화내지 않고 바라봐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줬을 때 이 아이들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줬을 때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것들을 보는데요. 저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얌전한 척, 차분한 척 하고 있는데 한때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돌아보면 내가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 때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정말 바라는 거는 우리 온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 궁금한 내용은 자녀는 기대하는 만큼 안 가진다 책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 함께 해준 우리 김충식 지은이님 그리고 하실 말씀 계속 있으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김길도 선생님, 목포 영화중학교입니다. 영화중학교 학생부장 선생님이신데요. 김길도 선생님, 그리고 우리 임경미 학부모님, 그리고 광주광역시 여자중장기 여자청소년 장기 쉼터 황한희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